안녕하세요. 놀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풀스톡톡 플러스 매거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놀이를 연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방송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놀이를 되찾고 싶은 분들, 놀이가 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궁금하신 부모님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방송입니다. 어김없이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사탕 솜사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탕 솜사탕. 네, 안녕하세요. 노라사 남주 노노아빠 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노노 노아 이렇게 안 하나요? 여기 사탕 솜사탕 했는데 너무 옛날 옛날 감성. 그렇습니다. 자, 인사는 나왔고 최근 날씨가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분명히 봄이 왔는데도 그리고 최근에 또 안타깝게도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보면은 그래도 낮에는 외출을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봄 하면 봄 소풍을 갔던 세대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봄 소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의 최애 봄 소풍이 뭐가 있을까? 저는 유치원 시절에 그때 90년대 초반 당시에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가족이 다 같이 네. 그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운동회 기억보다는 같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왔던 거를 같이 까먹은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봄 소풍 하면 일단 어딘가에 돗자리를 피고 가족들이 함께 그런 피크닉 같은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는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밖에서 먹으면은 같은 음식도 좀 맛이 다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어떠신가요? 저기 저는 이제 구한말 때 기억은 다 그렇죠. 사라져서 벤또 스고이네. 이제 시흥에 와서 네. 이제 5월이면은 늘 팝업 놀이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ABC 센터 옆에 가면은 이제 놀자숲이라고 놀자숲 있죠. 예, 거기서 저희들이 팝업 놀이터를 매년 거의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들이 너무 강렬해서 네네. 제 어린 시절의 그 모든 기억들을 집어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봄바람이 불면 그 놀자숲이 생각이 나고 놀자숲이요. 예, 또 우리 아이들하고 놀았던 팝업 놀이터가 1순위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이 쇠퇴했다는 얘기를 상당히 포장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뭐니 해도 봄 소풍하면 낮술을 하면 안 되겠죠. 애기는 이미 그런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죠? 중독, 도파민. 네, 봄 소풍하면 도파민이죠. 저는 아무래도 그 조금 뭐랄까 산들바람 불어오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따뜻한 날씨에 그늘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저는 뭐 먹는 거 말고 그냥 하늘 보고 구름을 한없이 쳐다보는 거. 구름멍. 구름멍. 좋네요. 구름멍이 전 최애 뭐 봄소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풍을 가면은 그 판매하시는 아줌마 아저씨가 어떻게 알고 그 산속까지 산 꼭대기까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이렇게 좀 돗자리 깔고 접는 장난감, 뭐 돌리는 매미 소리 나는 말 앞으로 가고 번데기. 신기해요. 그분들의 정보력은 대단합니다. 그분들을 저기 간첩으로 키워서 보내면은 어디든 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봄소풍은 어떤가요? 떠오르는 그 봄소풍 가능하다면은 뭐 해외 나가고 북한 가는 거 아니면 간첩 활동하실 거 아니면 한번 실행에 옮겨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 해봤고요. 자, 지금 제가 좀 서두르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우리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프닝도 좀 길었죠? 야에서 자르고 컷! 자, 첫 순서로 매거진 소식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거진 벌써 몇 화가 나왔죠? 오늘 올해 3월로
7호 매거진이 네. 탄생했습니다. 네.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풀스 기자분들이 풀스 기자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어떻게 호칭이? 네, 뭐 각자의 그 애칭으로 기자를 부르면 되죠. 아, 예, 잭이면 잭 기자, 뭐 아, 전 노아니까 기자님들 노아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뛰어다니면서 네. 취재를 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재밌는 네. 얘기를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소식은요. 네, 플레이스타트 9기 기본 교육 과정 특집입니다. 그래서 구기가 드디어 드디어 지난주에 수료식을 진행을 했고요. 예, 수료증을 빛나는 수료증을 타신 그 선생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노아는 몇 기죠? 네, 저는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8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몇 기요? 아이고, 예, 선배님들이, 대선배님들을 옆에서 네, 예, 이렇게 장난입니다. 수료증 자랑을 하고 있고요. 요거 매거진 웹진은 그 스네잉 플레이스타트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자세히 보기란에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링크를 하겠습니다. 달아주실 거고요. 자, 그래서 요번 달은 플레이스타트 양성교육 기본과정 9기를 비롯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동무합 놀이터의 실황 중계 소식까지 전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콘텐츠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지만 풀 내용은 그렇게 웹진 직접 읽어보시는 링크를 것을 타고 들어가시면은 네, 자세히 보실 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굵직한 예, 것만. 굵직한 걸로 좀 소식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과정 9기입니다. 저희가 그 건강한 도시는 놀이하는 도시다라는 시행시의 도시 슬로건에 맞게 좀 더 따뜻한 공동체 회복과 좀 건강한 그런 지역사회 놀이문화 전파를 위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나서서 양성교육을 받고 또 놀이 활동가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어김없이 3월에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놀이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건강상은 식후경, 교육도 놀후경이라고 해서 먼저 놀이를 놀아봤고요. 놀잇감들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그런 재밌는 놀잇감들을 직접 제작해보고 만들어보고 그것들을 또 놀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놀이를 하면서 충분히 뇌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넣어서 예열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저희 놀이교육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명아 선생님의 그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 아이들을 놀이 기반 아동기로 다시 돌려놓자라는 주제의 강의와 옆에 계신 솜사탕 선생님의 놀이의 공공성에 대한 주제로 놀이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그렇게 놀잇감도 만들고 교육도 했지만요. 8살 때 어린 시절 우리들이 놀았던 그 기억, 놀이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8살 그림 일기도 좀, 놀이 그림 일기도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두 분의 8살 때 놀았던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으실까요? 8살이요? 예. 8살이면 이제 초등학교를 갓 들어가서 예, 저는 일단은 친구가 없어서요. 저기 동네 오락실 가서 오락실 가면 이렇게 오락기가 중간에 중요하군요. 한 5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캐릭터를. 네, 그거 하면서 놀았어요. 100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까진 가지 않으셨군요. 그 예. 당시에는 50원이었어요. 5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본인의 8살 때시면은 거기 그때면은 1사부터 때인가요? 언제죠? 예. 옆에서 곤장 치는 거 보고 본장까지 가야 되나요? 그때쯤인가요? 저는 흑석동에 그때 살았었는데 네네. 그 국립묘지 담벼락 밑에 살았어요. 국립묘지 담벼락 밑에요. 흑석동. 그 쪽에. 넘어가셨나요, 국립묘지? 그 하여튼 그쪽. 무덤도 파보고. 그래서 그 산이니까 네네. 그 높어지서 뛰어내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때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렇죠. 그때 충격으로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8살 때 본인의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 감각, 동심을 좀 깨워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러면서 좀 합법적인 카드 게임을 또 즐겼죠. 합법적이요. 예, 전통놀이 37종 카드. 점당 게임이 얼마인가요? 있는데요. 예, 점당 뭐 별 하나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요. 별 2개, 3개 그런 그려져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카드가 단순히 그 전통 놀이에 대한 방법만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에 그려져 있는 가위바위보나 별에 대한 숫자라든가 뭐 원카드 게임, 색깔별로 게임하기 등 뭐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까도 양파 같은 그런 재미있는 카드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와 교육을 조금 겸했었고요. 2주차 때는 저희 팝업 놀이터 놀이 상자로 좀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이상. 예,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에 나가게 되면 이제 수료증 때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놀이 상자에 놀잇감들을 채워놓고 그것들을 이제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상자를 말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 비석치기라던가 제기차기, 공기놀이, 뭐 발줄 넘기, 한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트로
나중에 후에 이제 골목 팝업 놀이터에 나가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야 하니 이 방법도 익혀보고 또 놀이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한번 놀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직접 줄넘기를 엮어갖고 길게 엮어서 넘어보기도 하는 사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비석치기도 네,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나요?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식으로 네, 방법이 순간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런 식으로 비석치기도 또 놀이를 경험해 보고요. 아, 비석치기는 솜사탕이 엄청 잘. 그렇죠. 비석치기 전문가가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 예. 묘지 옆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돌 파편을 비석으로 비석으로 비석치기를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야, 강하게 대단한데 친 그 겁니다. 솜사탕. 예. 그리고 톱으로 직접 얘기한 대로 비석을 또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비석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슬프네요. 내 비석을 만들다니. 그렇죠. 그게 이제 비석 그 비석과는 야, 다르게 상당히 놀이용 철학적입니다. 비석을 만든 거고요. 다음에는 관짝이 이런 그렇죠. 거 하나요? 관을 만드는 것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 다 받아주네. 네, 여러분 톱이라고 하면 어떤 톱이 생각나세요? 톱, 예. 가요 톱10. 그렇죠. 가요 톱10밖에 생각이 나지 않죠. 우리 세대 때는. 그래서 그런 가요 톱10을 넘어서서 이제 톱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을 저는 30살 넘어가지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톱이란 걸 잡아보고 그랬어요, 썰어봤습니다. 진짜? 예, 그만큼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공부를 다룰 기회가 너무 적다. 그런 것들도 좀 어필이 많이 될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많이 경험을 해주게 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 내년에 하게 되면 꼭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기를. 올해는 기회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올해는 안타깝게도 기본교육과정이 지났고 워커 교육이 4월에 시작을 하지만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분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야. 내년 3월을 기약해 이거 주시면 적어도 2분기로 나눠서 2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런 다들 교육은 비석을 만들어 볼 네.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번 기수 기본과정 9기가 아니어도 네네. 앞 기수의 기본과정을 수료하시고 심화 과정을 못 하신 분도 이번에 네, 워커 과정은 워커 과정에는 참여가 네. 가능합니다. 워커 과정은 심화 과정이다. 네.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예. 있게 들어가서. 네, 언제 기본 과정 하셨던 관계없이 네네네네. 이번 심화 과정에 네. 다 지원 가능합니다. 보류했다가 또 시간 될 때 또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참여. 되겠고요. 정화 많은 참여를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보드게임, 놀 권리에 대한 보드게임 관련해서 놀 권리 31이라는 아이들의 놀이터를 지키는 그런 놀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놀이 권리라던가 놀아야 할 그런 이유들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점점 교육생분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그런 소감들과 어떤 감정들, 놀이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시면서 스스로 네네. 습득을 해나가는 모습을 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감문들에 대한 내용들도 기사에 실려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네. 읽어봐 주시고요. 읽어봐 마지막으로 주시고요. 100분 토론을 100분 진행했습니다.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 100분 토론을 열었었는데요. 저희 전지, 커다란 전지에 학창시절 뭐 이렇게 썼던 조별로 뭔가 이렇게 꾸며고 했던 그런 추억도 좀 되살릴 겸 전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놀이터를 열었을 때에 어떤 걱정되는 점과 기대되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 방안을 할 수 있을까? 어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직접 적어가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100분 딱 맞춰서 100분 아닙니다. 토론했나요? 요거는 기자들이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것처럼 아. 제가 토론을 했으니 그럼 100분 토론이 가장 끌어들이기 좋겠구나, 어그로를 잘 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약간 굴하다? 굴하는 아닙니다. 근데 100분은 아니지만 1시간 넘게 한 추정 60분 정도는 됐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각자 마이크를 들고 본인의 그런 걱정되는 바, 기대되는 바 이런 것들을 또 인터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자면 걱정파, 기대파, 부동산파 이렇게 좀 나뉘었는데요. 걱정하는 파들은 아무래도 뭐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또 공부에 좀 시간이 뺏겨서 오지 않는 확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뭐 동네 주민들이 여기 뭐 하는 거지, 약 파는 곳인가 뭐 이렇게 잡상인인가 하는 그런 시선들에 대한 부끄러움, 뭐 아니면 안전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는 것이 선뜻 망설여지고 두렵다라는 아하. 의견들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대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모르는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고 이웃과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너무 좋죠. 네, 그런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의 장,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지면 아이들이 놀면서 스스로 습득하고 커나가고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기대를 하셨고, 부동산파는 딱 하나입니다. 골목골목 팝업가 열리면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긴 뭔데 이렇게 몰리지 하면서 역세권인가 봤더니 놀세권이고,
해서 여기는 좀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 이분은 약간 어느 정도 진심이 좀 담겨 있는 발언으로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두려움과 뭔가 좀 불안한 마음들, 걱정되는 것들은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처음 무턱대고 놀이상자를 들고 나가서 열었을 때 잡상인으로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 한 명도 와서 놀지 않았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성별의 문제라고 접근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저씨들이 박스를 열었을 때 느낌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줌마들 무서워하시고요. 엄마들 귓속말로 가지 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 뭐 예. 가입하라 그런다. 그렇죠. 뭐 학습지 학습지 들라 그런다. 그런 것처럼 엄마 그거 귀찮아. 예, 예. 그래서 그랬겠지만 후에는 제가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또 지금도 1년 넘게 잘 굴목 파문 놀이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상반기 모집 중이니까요. 보시고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은 언제든 숨쉬는 놀이터 3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간 광고 끼어드리자면 중간 저희가 광고인가요? 2호, 3호에서 1호에서 다 같이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매달 하는데요. 또 더욱더 알차고 좀 재미난 놀이들로 저희가 찾아뵐 거니까요. 항상 관심 가주시고 오시면 그런 놀이 프로그램에 꼭 한 번씩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숨 쉬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바쁘게 하는 이유가 숨 쉬는 놀이터 숨 쉬는 놀이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숨쉬기 전문입니다. 예, 저희는 살갗으로 이렇게 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갗으로요? 걱정 안 해줘도 돼요. 손구멍이 있어요. 살구멍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파충류 아니가요? 그럼요. 예,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 두 번째 소식 제4회 동무와 팝업 놀이터입니다. 동묘 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동묘 아닙니다. 동묘역으로 가시면 예, 곤란합니다. 동묘 가면 곤란합니다. 동모압은 줄임말로 원단 띄워오는 곳이고요. 무슨 뜻이죠? 저희 동모압 줄임말은 앞으로 동네 사람들 잠시만요. 동네 경고 친구들 모여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놀이터 앞으로 가시면 앞으로 소리가 예, 찢어져서. 저는 마이크는 뒤로 해서 동네 친구들 모여라 놀이터 앞으로 줄여서 동모앞입니다. 네. 예, 동묘압 숨쉬는 아니고요. 놀이터 앞으로. 그 앞에 숨쉬는을 붙여서 예, 동네 친구들 모여라 숨쉬는 놀이터 앞으로. 동묘역으로 가지 마라. 예, 아닙니다. 동모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시흥 시민들이 만드는 축제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축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 대학생 요번에 한국공학대학교에 있는 그 대학생 친구들이 와서 같이 봉사로 참여를 했지만 같이 노는 모습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또 되살려서 비눗방울을 불면서 깔깔거리며 노는 모습들이 영락없는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모습을 아이고, 얼마나 놀고 볼 수 있었고요. 싶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지만 본인도 스스로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함께 온 부모님들도 아이와 같이 노는 시간이 되었어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봉사하려고 왔다가 재밌게 놀고 힐링하고 가는 시간입니다라는 그런 봉사자들의 따뜻한 소감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동모압 놀이터 때는요. 키니스 장난감 병원에 있는 장난감 박사분들이 무려 4분씩이나 오셔가지고 장난감 병원은 뭔가요? 요거는 네. 인천에 있는 키니스 장난감 병원이라고 해서 네네. 장난감을 무료로 수리를 해주시고 있는 따뜻한 장난감 수리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나오셨죠? 예, 유퀴즈 온 더 블럭 방송에도 나와서 콧물을 쪽 빼주셨는데. 야, 낭만 있네요. 그런 분들이 직접 또 오셔가지고 3시간 동안 무려 30개에 달하는 장난감을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도 가지 않으시고 고쳐내셨다는 그 자리에 계신 노동 착취 아닌가요? 그 정도면 노동자치죠. 근데 저희도 소정의 그런 또 이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도 그거를 무료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당한 또 대가를 치러드리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수리들을 하면서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수리가 되지 않거나 부품이 수급되지 않아서 아쉬워서 발걸음을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받지 못하고 그 장난감을 다시 받았을 때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김종현 이사장님이 따로 소정의 그런 사탕 같은 걸 또 싸갖고 오셔서 사비로 사탕 발림. 예, 사탕 발림이 되네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사탕 발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는 아이의 마음에 또 사탕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또, 사탕 발림이죠. 예, 사탕으로 대신 훌륭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역시 그래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 예,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슬픈 마음을 또 달래주셨고, 그래도 30개 넘는 장난감 중에 한 27개 정도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저희 완치율을 보였었고요. 예, 수술 성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특화 프로그램이 수리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아, 장난감 수리하는 거 예, 배우는 그래서 건가요? 장난감 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시범 운영을 이번 달에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네네. 4월 10일과 24일 목요일이고요. 네. 저희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2층 메이커 공간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지금 녹음이 예. 지금 진행되는 날짜가 4월 지금 그렇죠. 오늘 그렇긴 하지만 3일 아닌가요? 예, 다음 주니까요. 그러면은- 서둘러서 가정당 장난감 이렇게 한 이게 개씩 방송으로 그럼 시청하시고. 나가려면 그 안에 편집을 마무리해야 그렇죠. 된다는 24일 날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영상이 올라갈 거라서요. 식으로 압박을 예, 하나요?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 이후에는 저희가 2층에 있는 그 2층 메이커 놀이터 공간에 저희도 장난감 수리 할아버지가 존재하십니다. 상주하시는 예, 거예요? 상주는 아니고 야, 그 그건 근무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계시기 때문에 오. 그래서 그 데니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요 분이 이제는 거기에 가둬놓고 예, 노동을 병원에서 시키겠다. 장난감 병원에서 예. 집도 경험을 좀 늘리시고 아. 네, 거기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신 다음에 직접 여기 전문의로 이제 개인 이제 수리 병원을 여신 거죠. 그래서 그 열리는 시간에 오시면 장난감 수리도 하실 수 있고 직접 네네.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함께 옆에서 집도를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배워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좋습니다. 장난감 수리 그리고 안 되더라도 분해하는 것들 이렇게 사탕 공부를 드립니다. 알아볼 수 사탕 있도록. 발림해드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하셔서 네. 시흥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놓치지 마시고 장난감 수리하러 병원에 꼭 방문을 해주시길 매주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4월 중순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장난감 수리를 한다는 걸 제가 아니요, 알고 정확하게 있는데 지금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4월 특가 프로그램으로 먼저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 그렇구나. 2번 그렇게 열 거고요. 5월 달부터는 이제 데니스 할아버지와 그 전문의 의사 선생님과 함께 논의 후에 네네네. 차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 예. 그렇다고 하네요. 네, 솜사탕 그건- 끼지 마세요. 잘 모르면서 끼고 그러세요. 너무 또 그런 게 죄송합니다. 활성화되길 하는 바람에 마음에 또 그런 말씀을 또 건네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아빠 플레이 스타트 양성 과정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빠 플레이 예. 스타트요. 요것도 저희가 플레이 스타터 기본 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아빠만을 대상으로 하는 플레이 스타터 교육 과정의 일환입니다. 아빠들 시간 내기 힘들 텐데요. 시간 내기가 힘든 아빠들 위해서 토요일 날 토요일에? 주말에 진행을 하고요. 아, 쉬어야 되는데. 네, 쉬어야 되는데 요 기간에 또 놀아야 되는 소파에 것도 누워 있어야 있잖아요. 되는데. 예, 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노는 방법을 모르는 그 아빠들 그리고 놀 때마다 주말에 어딘가를 놀러 가야 된다는 압박감과 그 놀이를 놀아준다는 마음 때문에 지쳐 쓰러진 아빠들을 위해서 아유, 훌륭한 그래서 아빠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네네. 그런 아빠 플레이 스타터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노는 즐거운 놀이 추억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이 다행히 참여해주세요. 이번에는 아빠들 가정이 무려 거의 40가정이 넘게 맞아요. 엄청 많이 오셨네요.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아빠가 40명이니까 예. 곱하기 4하면은 그래도 꽤 많은 100명 가정이 넘게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되나요? 수용할 만한 공간? 3호 공간은 3호에서 했어요. 10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 수용에는 알겠습니다. 걱정이 저는 없고요. 1호만 생각해가지고. 예, 그래서 또 1회차가 이미 3월 15일에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때 놀잇감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만들어진 놀잇감으로 요번 4월 12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4월 12일 토요일 날 이미 진행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저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2일 날에 공지 나가기로는 원래는 설해산 놀자숲이지만 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호 숨쉬는 놀이터로 장소가 바뀌었고요. 그 시간은 1시부터 3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놀잇감 만들었던 놀잇감들을 가지고 참여만 하시면 거기서부터 노는 것은 아이들의 주도로 또 재밌게 놀아질 예정이고요. 저희들 운영자 선생님들이 또 어느 정도 놀이 그런 것들도 꾸며 놓았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아빠 플레이스타터 매년 하고 있으니까요. 공지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노는 아빠 노아 기자였고요. 다음 달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신선하고 재밌는 놀이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야,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모터 달린 것처럼 빨리 해도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놓친 예. 부분 있으시면은 더보기란에 네, 자세히 예, 보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 것 같으면 0.8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일반 속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드디어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바로 솜사탕의 죽방! 책방으로 시작했는데 책으로 맞은 듯 힘듭니다. 한 달에 한 권이 이렇게 버거울 줄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솜사탕이 소개해주는 책을 읽어보고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게 저희만 읽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플레이스타트 내부에서 풀스 함께 읽기 온을 통해서 함께 읽고 계신 분들이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함께 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혹시 뭔가 솜사탕에게 뭔가 욕을 하고 싶으시면 댓글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싶으시면인데 예, 요구 욕으로 들리셨나요? 예, 요구를 하고 싶으면 귀가 좋으시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는데 제가 확인된 거는 그 세종에 계신 박연정 우리 플레이스타터 오, 예, 그분이 잘 같이- 계시죠? 네. 네, 보고 그분이 싶어요. 같이 책을 읽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독후감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예,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저도 한 번 올리고 두 번, 세 번은 이제 좀 바빠가지고 이번에 못 올렸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밖으로 그렇게 좀 싸돌아다니시더라고요. 아주 누구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예. 그래서 하여튼 바빠가지고 좀 네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읽으면 본인에게 남는 거니까 더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듣기로는 왜 이렇게 책들이 두껍냐. 그런 원성들이 자제하신데, 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부담 없는 책을 골라왔으니까 기대하시고, 네, 그것도 부담 상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에서도 거기 뭐 한 편, 그렇죠. 한 권 다 말고 네네. 그 정도로 해주셨을 때 제일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한번 두께 정도?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만화 책은 안 되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만화책으로. 예, 좋습니다. 한번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알았어요. 그 만화책 괜찮겠다. 네, 도파민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요즘 도파민이 엄청 갑자기 히트를 친 건 아세요? 그래요? 네, 어.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왜 그러죠? 그 비트박스라고 비트박스. 들어봤어요. 비트박스. 예, 윙이라는 비트박스. 친구가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도파민이라는 이름의 비트박스 연주죠. 입으로 한 연주를 했는데 그 세계에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도파민이 이렇게 뜰 줄 알고 솜사탕이 이걸 또 기가 내다보고 막히게 캐치하신 거죠.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예. 책을 이렇게 또 초이스했구나. 이제 존경합니다. 역시 구한말부터 살아오신 트렌드를 분은 잘 따라가십니다. 네. 예. 잘 읽었네요. 내다보는 게 예. 다르네요. 그래서 그렇죠. 도파민에 대해서 지금 검색해 보면은 책 얘기가 거의 맞아요. 비트박스만 비트박스만 나옵니다. 예. 그거 하나 부작용이네. 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요. 어쨌든 궁금한 게 네네. 뭐 이게 책이 두껍고 뭐 어렵고 뭐 그런 일 하신다고 하신 분이 계시던데 네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번 책 읽으시고. 저는 일단은 뭐랄까 공감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조금 이렇게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약에 중독된다라는 얘기는 네네네네. 사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버젓이 써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 외에 다시 곱씹어서 읽어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세종에 계신 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파민과의 이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중독된 도파민은 어떻게든 좀 띄어놔야 된다. 분절을 시켜놔야지만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책에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좀 그런 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제로라도 좀 뭔가 이렇게 절제하는 절제를 스스로 절제가 안 될 때는 뭔가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래 봤던 서양식으로 할게요. 서양식의 교육 방식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 뭐든지 그래 너의 기분이 그렇구나, 네가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만 해서 키운 아이들에 대한 최근 논란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 아이들이 커서는 결국 범죄자가 되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이게 사실은 옳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방향의 연구였는데 그런 거랑 또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분절되는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핸드폰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져와. 그동안은
왜 네가 안 봐야 되며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거를 추구장창 설명했는데 한마디도 안 통하고요. 그냥 뺏는 게 그냥 뺏어서 숨겨놓고 그다음 처음에 좀 투닥거리면서 말싸움을 하더라도 얘가 끝끝내 분절시켜놨을 때 할 거 없으니까 만화책을 읽어요. 맞아요. 만화책을 읽다가 같이 하죠. 만화책에 익숙해지니까 제가 책을 하나 그 추천했던 게 도파민 얘가 이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야, 살짝 났는데 아쉽게도 마인크래프트 사에서 나온 소설 글책이 있어요. 그들의 마인크래프트를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이죠. 소설 책을 줬는데 얘가 글책을 엄청 재밌게 읽더라고요. 오, 결국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 분절을 시키는 게 나쁜 영향만 있지는 않다라는 그럼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노아는 어땠어요? 저는 실제로 중독자로 살아봤던 경험이 있고 또 재발했던 경험도 있었던. 도박 끊으셨어요? 아, 그럼요. 이게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이걸 해야 피가 돈다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안 쓰면 발가락을 쓸 것 같은 그 정도의 이중 생활도 해봤었고, 그러면서 관계도 좀 무너져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책은 저는 이 책이 저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넘어간다고? 살려준 도박 아닙니다. 시작이죠. 잠깐만. 아니, 도박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넘어가면 도박을 했다고 그런 게 도박은 아니라 저만의 그런 중독에 대한 사례를 네네. 여기에 나온 환자와 사례와 비교를 해보니 너무나도 공감이 가고 저도 그랬던 것들이 비교가 되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박이 아니면 지금 도박은 아니고 얘기 나온 게 게임 마약밖에 없는데. 중독이어서 네, 게임 중독. 중독이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저도 벗어나고자 이전에 했던 그런 무조건 떨어뜨리기라던가 뭔가 무조건 참기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의 능사는 아니었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 특히나 저는 2장과 9장 그 자기 구속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기 라는 장이 저한테는 있는 적용을 그대로 굉장히 하게 된 좋은 장들이었어요. 있는 그래서 그대로 말하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나의 약점과 결점을 노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뭔가 거리를 둘 것 같고 조금 그걸 안 좋게 이용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라는 시선의 걱정 때문에 그러지만 네네. 사실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왜냐하면 나의 결점도 이 사람도 힘들구나. 근데 나 그런 걸 먼저 고백을 해오니 마음의 벽도 허물어지면서 네네. 자기의 결점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좀 더 응원을 해줄 수 있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의 영역까지도 넓어진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고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속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래서 방금 전에 뭘 했던 것까지도 갑자기 순간 찔려갖고 거짓말을 하던 게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솔직하게 말하면 혼나거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받지 않을까라는 겁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었더라면 이제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믿음과 신뢰가 부부간의 문제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녀와의 그런 신뢰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도 좀 준 책이었죠. 예를 들면 저희 세아가 자주 즐겨 먹는 초코아임이라는 간식이 있는데 요거를 1+1 행사로 사서 상자가 2개잖아요. 하나는 좀 쟁여놓고 하나는 또 줬는데 근데 요거를 한두 개씩 몰래 빼서 제가 숨쉬는 놀이터에 갖다 놓고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까먹으려고 몇 개를 좀 횡령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아이는 잘 모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두 박스를 사는데 요 정도 먹고 다 먹나 싶어서 5살, 6살 아이인데도 그 정도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다 먹다 보니까 다 먹은 거야. 이렇게 넘어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겁합니다. 비겁합니다. 예, 제가 아빠로서 굉장히 못될 짓을 했어요. 아빠, 네, 요 아빠 사례. 먹어도 됩니다. 그냥 당당하게 드세요. 그렇죠. 근데 요 사례가 이 책 9장인가에 예, 초콜릿으로 대한 에피소드로 나오죠. 그 예. 중독인 사람들이 거짓말과 어떤 그쵸. 관계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저랑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감도 많이 갖고 그런 케이스였어서 이제 솜사탕 본인께서는 이제 어깨가 으쓱하시겠지만 뭐가?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내가 추천한 책이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사례가 또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네네. 또 뿌듯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네, 그런 좋은 경험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다. 야, 이번에는 노아가 확실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생각이 다르죠. 예. 말이 아주 그냥 많습니다. 다릅니다. 예. 읽었네, 읽었어. 읽었습니다. 야, 예. 훌륭합니다. 근데 아까 저기 우리 그 잭이 네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네네. 있었죠, 그죠? 좀 동일하기보다는 공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이 게? 약에 대한 중독의 부분이 뭐랄까 해보지 않은 입장이다 보니까 감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에게 그러니까 약 쉽게 이런 부분이죠.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마약을 이렇게 주사를 놓고 마약을 하던 사람이 그건 뭐 연기자긴 한데 마약에 금단 증상이 왔을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약물에 대한 그 뭐 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썩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직접 경험한 게 아니어서 예, 예. 그 경험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꽁꽁 감추고 이제 들어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도파민이 그 언제 나온다고 뭐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 기억은 할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마, 대마초를 피울 때 도파민이 많이 활성화된다. 많이 그렇죠. 네. 근데 그 도파민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혹시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도파민이 뭐다? 읽긴 읽었는데 막상 정의 내리라 그러면 정의까지는 기억이 이거를 명확하게 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필기를 안 해놔서 네, 필기 전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뇌가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신경쇠가 생기고. 뭘 느끼거나 이런 작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기억나시죠? 네네네. 하나는 뭔가요? 들으면 기억나요. 들으면 하나는 기억난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전기잖아요. 뇌세포는 전기로 통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나누는 게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도파민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었거나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호가 나오면 갑자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기하고 도파민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도파민은 마약 중독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죠. 뇌가 기본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기본 물질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도파민이 안 나와서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뭐죠? 그 머킨스지? 홉킨스? 네. 뭐죠? 호킨스. 치매 그- 일종의. 그 파킨슨병? 파킨슨병 맞아요. 네네네.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그 파킨슨병이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계속 떨리잖아요. 그게 도파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그 나라는 대마가 허용이 되는 나라였는데 이 파킨슨병 환자가 와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요. 날아와서 그 병원까지 가서 의사랑 상담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대마초를 그래서 피니까 놀랍게도 손 떨림이 그대로 딱 멈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발견돼서 이제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사용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마라든지 그런 약물들은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환각이라든지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유도.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는 분에게는 그게 워낙 없으니까 더 나오게 해서 그렇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정상적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그게 들어가면 너무 과하게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그런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도파민은 누구나 다 나온다. 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정상 수치냐.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떨어지느냐 아니면 너무 과하냐의 문제인 거죠. 예. 네네. 근데 이제 도파민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기억나세요? 두 가지 기능요? 예. 하나는 쾌락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려는 동기를 준다. 동기, 쾌락. 맞아. 그러니까 도파민의 기능이 뭐냐면은 즐겁다라는 것도 주지만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뭔가 하고자 하는. 근데 봐요.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좀 넓기는 한데. 게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네. 늘 뇌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가지 기능 하나는 기쁨을 주고 또 하나는 뭔가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란 있죠. 말이에요. 네, 뭔가를 하려는 게. 예. 기본 욕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뇌의 욕구는 뭔가를 예, 뭘 하고 싶고 그걸 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해야 뇌의 되죠. 기본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이도 스스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연결시켜보는 연결이 거. 그래서 예.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그쵸. 예, 예. 도파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자연스럽냐면 아, 그럼요. 스스로 하는 스스로 당연히 하는 거. 스스로 훨씬 더.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행시에서 자유놀이를 주장하는 거는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한 철학이라기보다 그냥 우리 늘 뇌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겨서. 작동하는 네.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모처럼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엄마가 공부 안 할 거냐고. 엄마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하고 싶지 하기가 않아. 싫어져. 지금부터 내 의지가 아니야. 맞아. 여기서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 네, 내 네, 의지가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머니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대. 에휴. 자, 거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네네. 예, 그러니까 도파민이 꼭 어떤 약물이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린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게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집중해야죠. 우리도 지금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뭔가 머리를 싸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죠. 한다면 도파민이 평소보다 많이 나올 거야 적게 나올 거야.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 말꼬리 잡아보려고 지금. 그렇지, 그렇지. 입만 보고 있습니다. 솜사탕을 잡아먹으려고. 솜사탕을 끌어내려야 돼. 네.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도 어떻게 말하면은 마약과 같은 그 중독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그래서 꼭 마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예를 들어 이 방송도 우리가 여기 아까 막 옥신각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게 도파민이 어떻게 됐어요? 쭉쭉 올라가죠, 그냥. 쭉쭉 올라갈 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마약을 맞은 것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맞는다는 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 뇌의 작용으로만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이해하시면. 별로네요, 마약. 하찮네요. 그렇죠.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작용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게 피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마약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마약을 끊는다는 거는 어떻게 그 도파민이 너무 올라간다는 거를 줄인다는 건데, 그렇죠. 혹시 이 책에서 그거를 줄이는 방법을 뭘로 소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저는 하나 봤던 게 자기구속적인 방법을 하나 봤었고 음. 그리고 중독자 모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복하는 단계에서 자기가 너무 의지만으로 안 되고 구속만으로 안 될 때 그걸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었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 네, 저런 게 있었죠. 네. 네, 대답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혹시 우리 저기 제가 다른 것도 없어요. 책 내용 저거밖에 없던데. 그런가요? 근데 여기 이제 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뇌의 중요한 그 우리 인간의 몸에 소위 말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늘 어떤 소위 말하는 평균 상태를 유지하려고 균형을 하잖아요.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도파민이 너무 치솟으면 그것을 그만큼의 고통을 줘야 되고. 무게를 늘려서 이거 네네.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자동으로 이거를 떨어뜨려서 이걸 마치 이 책에는 시소로 표현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도파민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쭉 내려와야죠. 내려오는데 너무 올라가면 마치 우리 시소에서 한쪽으로 쿵 내려가면 이게 완전 떠버리는 거죠. 이제 균형을 맞춘다는 건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시도 타보면 중간으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내려간 만큼 이게 반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데 그게 뇌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작동 방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다른 곳에서 적용이 되지만 이 도파민도 균형을 맞출 때 그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조절하는 거는 이 책에는 이제 고통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면 고통으로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항상성을 만들면서 유지가 됐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네네. 근데 이 고통을 자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는 내용의 8장의 내용이거든요. 네네. 혹시 그건 혹시
이해하셨나요? 말씀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루핀. 예. 그럼요. 기억이 나네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게. 글쎄요.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왜 그런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약물에 너무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그 약물을 어느 정도 일정 조금씩 소량을 줄여나가면서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주입을 하면서 줄여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고통을 더 주는 그거는 이제 찬물 샤워 사례를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찬물 샤워 기억나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엄청 했을 때 처음엔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점점 갈수록 몸이 적응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또 짜릿함이 있고 뭔가 약간 느껴지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그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찬물 샤워에 막 빠져서 하고 나중에는 그 기계까지 동원해서 무슨 영하 몇 도에 그것까지 환경을 맞춰갖고 하는 것까지 거기 이제 또 이제 그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좀 다른 주제. 그건 다른 주제가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방향 바꿔야 돼. 방향 바꿔야 돼. 이거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고통인 것을 선택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기 전에 일부러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균형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어떤 그 책을 읽는다. 네. 혹은 뭐 게임을 한다. 네. 예.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떤 게 그 하는 행위에 더 많이 어떤 게 고통이 들어 있을까요? 게임이요. 책을 읽는 내 캐릭터가 그래서 또 고민이 공격받고 되죠. 있잖아요. 네. 피를 흘리고 있어요. 몬스터를 사냥해야 되고 광물도 캐야 되고 할 일이 풀도 많죠. 채집해야 되고 맞아요. 신경이 제일 많죠. 고통스럽죠. 내 캐릭터. 그런가요? 네. 이게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망한 것 같은데. 예, 풀어 나가랬지 참.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쉬운 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더 쉬운 걸 하고 싶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이 상황은 도파민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든지 책도 쉬운 책이 있고 어려운 책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어려운 책을 이 책에도 보면 이제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도 그게 하나의 그 도파민 중독으로 빠지는 그렇죠. 그 이 저자의 사례가 네. 나오잖아요. 이제 그 야설만 읽으셨다고. 예. 그렇죠. 쉽고 재미있고 자기의 어떤 그 흥분과 자극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의 책을 읽는 네. 것은 이제 그 도파민 그 상승으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중독으로 이어가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예를 들어 이 책이 너무 어렵다. 네네. 예, 똑같이 책을 읽는 거지만 이 안에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게 고통이 작용하잖아요. 고통이 작용하죠. 네. 그러면서 도파민이 올라가는 것들을 한번 끌어내리고 잡아주고. 예. 또 읽다가 너무 재밌어 그런데 또 어려운 장면이 내용은 나오거나 또 이해하면 또 끌어내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도파민을 그 조절하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게 급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방법도 있는데 네네. 예, 그것이 이제 이 책의 8장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꼭 이런 자율적인 방식으로 하면 너무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때 조금은 그러니까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쉬운 일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어렵고 조금 복잡하고 또 힘든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그치. 그런 도파민 균형을 통해서 내가 너무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면서 느끼는 맞아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고통, 그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고통이잖아요. 그것이 이 도파민을 조절하는데 도파민을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이제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네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네. 그럼요. 예. 이해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저기 누구냐 노는 아빠가 말한 거 누구냐? 노는 아빠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 고통마저도 네. 너무 가져가면 알수 그것이 있다. 동일하게 독이 될 수 도파민 중독과 같은 쾌락 상태가 중독 그걸 상태가 주의해야 될 수 된다는 있다고 얘기였어요. 해요. 맞아.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몸은 고통을 스트레스로 느끼는데 스트레스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내 몸을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오히려 도파민을 더 나오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적당량의 고통, 그렇죠. 적당량의 그 도파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발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균형을 주지만 결국은 너무 큰 쾌락, 고통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마약이죠. 마약. 예, 근데 마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너무 몰입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너무 그 자극을 많이 받는 거는 다 그런 유이고 또 반대로 고통도 많이 주면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 것도 동일하게 중독이 된다. 동일하게 이제 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데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적당한 고통이 적당한 고통. 있는 일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 책을 전 말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만 있다가 네네. 맨날 설탕 먹고 가끔 이렇게 뺨을 딱 때리고 그렇지. 고통을 주고. 주기적으로 나 너무 오래 쉬었나 뺨 딱 때리고 그러면 혹시 균형이 유지가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도파민 중독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몸이 하는 항상성이 아니라 네네. 약간의 어려움이 포함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도파민 균형을 찾는 하나의 그 열쇠라고 한다면 네네. 왜 우리 사회를 도파민 중독 사회라고 했을까요? 그게 만약에 도파민 균형을 찾는 중요한 길이라면 왜 우리 사회를 도파민 중독 사회라고 말을 했을까? 질문이 좀 난해합니다. 난해한 것 같고 도파민 중독 사회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회 현상적으로나 사회에 사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조금 평균의 도파민보다 그 상이 되는 도파민만을 쫓아가는 왜? 사회적인 현상. 어떤 방법으로? 간단한 그 질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방법? 좋은 SNS 에 방법으로. 빠진다거나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아마 다른 게 아니라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나오면 주로 어떤 걸 선택하냐? 쉬운 걸 선택하죠.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거, 시켜 먹거나 배달 뭐 먹는 사 거. 먹거나. 네. 만약에 이 도파민의 균형점을 찾으려면 어떤 거를 물론 100%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도파민이 이 상승하는 쪽보다는 조절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집에서 해 먹는 게 도파민을 아무래도 균형을 잡아줄 것 같고, 네네. 네, 시켜 먹는 거는 아무래도 편하니까. 편하기만 하니까.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음식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네네. 혹은 아이를 키운다든지, 혹은 부부간의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단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연 그 안에 어려움이 좀 있는 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냥 쉽고 편하고 빨리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면 우리 자꾸 그 도파민 중독 그러면 마약을 생각하는데 이 도파민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도파민 중독 사회로 가고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삶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키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편한 게 그러니까 불편한 게 좋다라는 얘기로 가기에도 사실상 그 좀 어폐가 있고 그렇다고 편한 게 최선이라는 것도 네, 조금 이렇게 틀린 말일 것 같아서 네, 저는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저는 사회적으로 연결짓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게 약간 그 어느 정도 여유와 결핍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 책에서도 연구 결과가 왜 그런 의료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못 사는 형편의 그런 사람들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약물에 더 의존하거나 중독될 확률이 높고 그런 거를 덜 받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중독될 확률이 낮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좀
예를 들면 당신은 뭐 돈이 많이 있고 뭔가 집도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는 게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즉각적인 보상을 찾지도 않고 좀 더 미래에 있는 보상을 좀 더 기대하고 그런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좀 인내 시간 이런 게 좀 있는 반면에 당신은 가진 게 없고 너무 지금 가난하고 당장 먹고 살 뭔가도 없다라는 그런 가정이 주어졌을 때 결핍을 많이 느끼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사회가 편한 길을 가는 것도 어쨌든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되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건 편하게 산 거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그런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되면서 조절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네네. 드린 말씀 마무리 지으면 네네. 이 저자가 왜 우리 사회가 뭐 우리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배경은 미국이지만 우리 이 문명 사회 전반이 왜 도파민 중독적인 그런 성향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나가냐면 결국 우리 삶에 그 뇌가 작용하는 것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으로 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고통과 쾌락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두 중요한 저울인 것 같은데 우린 기본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안 좋고 나쁘고 힘들고 피해 나가야 되는 무엇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뇌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 쾌락으로만 갔을 때 이제 쾌락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이게 무한정 상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춰요. 더 이상,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우리 기쁨과 행복과 이것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 고통을 느끼도록 우리 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적절한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그 선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너무 올라가면 그게 또 이제 그 신경 적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상을 맛보아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쾌락을 가지고는 우리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 낮은 쾌락에서 고통으로 우리 스스로 고통을 선택해서 조절하고 또 올라가면 또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면 해서 지금 제가 이게 좀 부정적이지만 이게 약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했을 때 이게 조절되게 하면 우리가 조금만 도파민이 올라가도 만족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잔잔한 행복으로 오래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거나 고통을 너무 나쁜 거로 폄하해서 이거를 우리가 피해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게 쾌락만이 아니죠. 쾌락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불행으로 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오히려 더 많은 쾌락이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우리 작용 때문에 이게 결국은 쾌락의 길,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파민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이걸 통해서 자 우리 너무 이렇게 쉽고 편하고 뭐 그런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것만 선택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삶의 발전과 성숙과 진짜 잔잔하면서도 꾸준한 행복을 느끼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가면서 살아보자.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만들어 먹는 거, 사 먹는 거, 배달시켜 먹는 거. 과연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10번 중에 그래도 이거를 좀 더 많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뭐 엔겔 지수도 낮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쾌락적으로 가는 삶을 좀 제어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맛집이 좋다고 해서 갔어요. 두 번째 가면 그만큼 맛있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맛집이죠. 그래서 맛집이죠. 그렇지만 세 번째도 가볼까요? 어떤 분은 이제 그게 저도 이 보면서 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이 맛이 없었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신경 적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쾌락만큼 가려면 더 맛있어져야 되는데 이 맛은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갔을 때는 그만큼의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뇌가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맛집을 가도 왜 이게 두 번째 갔을 때, 세 번째 갔을 때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그 쾌감을 신경 적응, 신경 적응, 이 책에 나온 신경 적응 그렇지. 때문에 그 쾌감과 기쁨을 느낄 수 없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에 전국 돌아다닌다고 해서 사실 그 행복한 게 아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고통이 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쾌락을 조절해 나가서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 작은 행복으로 가야 아까 이제 그 제기 말했던 그 마약 중독으로 벌어지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게 꼭 마약이 아니어도 우리 삶이 그렇게 도파민 중독을 향하는 삶으로만 채워진다면 그 마약 중독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비슷한 결과들이. 예. 그렇다는 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본 거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나눈 얘기. 근데 얘기 들어다 보니까 키움이 결국은 그렇죠. 극보랑 연결이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고통이 좀 희소반되지만 단순한 그 취미 활동만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배움이 들어가고 좀 더 힘든 기쁨이 들어가면서 과정의 즐거움이 같이 겸해지면서 나중에 그게 결실까지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과정들 그게 연결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번 놀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뭐 저기 뭐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하잖아요. 네. 거의 어떤 게 고통일까요? 일단 그 멈춰 있어야 될 때, 내가 맞아요.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 참아야 될 때. 그렇죠. 그렇지. 네.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참는 거. 그게 고통은 스트레스잖아요. 다른 뇌는 스트레스로밖에 못 느끼는데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와 했을 때 뒤돌아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재미있는 놀이라고 하는 거는 끝간대로 아이를 도파민 상승 곡성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재밌다가 힘들게 하고 재밌다가 힘들게 하고 해서 이 도파민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해서 작은 것으로도 아이들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래 뇌가 망가지지 않고 오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놀이에요. 거기 뭐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만이 아니에요. 숨바꼭질, 비석치기, 얼음땡 다 보세요. 모든 놀이들이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안에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지적으로 인위적으로 내 도파민이 올라가는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하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놀 수 있는 거예요. 더 오래 놀고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노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게 하나 신경망이 되거든요. 그렇죠. 형성이 되고. 그럼 그게 아예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그런 비석치기나 망가기에 비해서 게임은 어떤 거예요? 그래도 쉽죠. 좀 고통이 쉽기도 하지만 고통이 나오는 순간 뭐 하면 리셋해버리면 되죠. 그죠. 고통을 느낄 수 없, 고통을 안 느껴도 돼. 다시 캐릭터 새로 만들면 그다음에 되죠. 내가 고통이 있어? 그럼 내가 현질해가지고 그렇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그거를 상승시키고 상승시켜서 그게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 중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도파민을 계속 도파민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이는 얘는 나 혼자 하잖아요. 난 언제든지 고통이 생기면 빠져나와도 되고, 꺼버려도 되고, 현질해도 되고. 그러나 놀이는 함께 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염력이 있으면은 놀이가 그렇죠. 고통이 없을 텐데 비석 날리고 공중에 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고 편한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좀 고차원적이고 혹은 또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줘야 된다. 늘 쉬운 것만 하면 안 되고 내 능력에 조금 버거운 걸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걸 범주로 가도 생각한다면 조금 어려운 일들, 뭐 예를 들어 이 책을 읽는 거 이게 어떠면 이게 왜 고통이죠. 고통이죠. 근데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도
중독이 될 수 네, 있고 도파민, 과한 네.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다. 게으름에 중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게으름의 중독이 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처음 이 책을 소개할 때 이 책 그 도파미네이션은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지. 다시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였습니다. 아하, SM을 취한. 그렇죠. 네. 고통을 좀 세디스트와 익숙해지고 즐겨라. 마시스트. 고통을 즐겨라. 고통을 즐겨라. 네. 그러면 다시 도파민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너무 과하게 즐기진 말아라. 균형 맞춰라. 그러면은 맞는 역할 하다가 때린 역할 하다가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조절이 되죠. 균형 맞추려면 맞고 때리고 더 다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좀 읽어보시고요. 그렇죠.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네, 여러분들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파민 네이션을 혹시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읽어보실 거라면 저희가 나눴던 얘기를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은 많이 접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듣고 읽으셔도 어차피 그만큼 기억력 좋지 않으시잖아요. 한 번 읽고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 되시면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우리가 다음 달 책. 소감 얘기 아니에요? 소감도 얘기해요. 예, 제가 우리 나눈 거에 대해 한마디 나는 해주셔야지. 소감 한번 짧게. 소감이요. 네, 지금 저의 솔직한 소감은 이 코너를 왜 만들었을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의 도파민이 생각했던 그 도파민이 아니고 스트레스로 도파민이 대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오늘 대화뿐만 아니라 도파민 환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뭘까요? 도파민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 환경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결국 저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쵸.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저기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마약 중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돼서거든요.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게임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환경은 이런 중독에 도파민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맞아요. 환경이 네.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이야기였고 책이었습니다. 환경과 잘 빠져나갔나요? 네, 노아도 한마디. 저는 강산혜 씨가 부른 노래 제목으로 소감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연어 고통을 좋아합니다. 고통을 조금 수반하고 이거를 좀 감내해 나면서 그 저기 쾌락과 고통의 균형도 맞추고 삶의 균형도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연어가 맛있군요. 그래서 연어가 맛있습니다. 그 고통을 굉장히 와사비를 이겨내고 찍어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맛있어요. 예, 연어.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연어 예,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 예, 바랍니다. 맛있는 연어가 되자 예, 그렇게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책 이야기 너무 좋았고요. 도파민 네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뭐 학술지 그런 쪽 느낌이 아니다 그쪽은 보니까 아닙니다. 예. 그냥 이야기 듣는 그런 좀 느낌의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겁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솜사탕의 죽방 책방 죄송합니다. 힘들어서 4월 한 달간 읽어볼 책을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네, 책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책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게으름에 대한 제목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 네. 예, 지금 좀 빡세게 달려와가지고 좀 게으름을 피워보자라는 말이 내용은 전혀 게으름이 보통 그러면은 그 책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한 네. 10년 걸쳐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천천히 그래야 이 네. 책의 그럼요.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간략하게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략하게 저도 사실은 그 우리 아내가 좀 이 책을 다 읽어서 강력 추천해서 예삐가요. 예, 이번 달에 풀스가 좀 같이 읽어서 여기 예삐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네, 추천해가지고요. 네, 말 그대로 그 현대 사회에서는 네. 이 여유를 부리고 약간 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일만 있지 못하는. 숨만 쉬어도 네, 네. 숨만 쉬어도 우리는 나가는 모든 돈이 순간을 얼마인데요. 뭔가로 일을 해야 되고 생산을 꽉 해야 채워야 되고. 하지 않으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맞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수치심을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이 시대는 역으로 우리 삶의 여유라고 하는 거를 찾는 게 어쩌면 필요합니다. 고통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도파민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딩가딩가하는 게으름인지 아니면 또 어떤 생산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이 시대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한번 같이 좀 천천히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 네, 다음 또 한 달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이 책 한번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또 팟캐스트 겸사겸사 녹음을 해봤는데 오늘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지금 이제는 조금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저는. 좀 짧게 했죠. 네. 짧다고요? 짧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짧음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은 저는 오늘 노아의 텐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솜사탕의 그 설명도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루즈하지 한층 않은 간결하잖아요. 네, 간결해졌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참여 소감을 노아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네.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스스로도 좀 너무 모터를 단 것처럼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한 1배속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예, 조금 조절을 좀 해보겠고 숨 좀 쉬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솜사탕은 오늘 좀 어땠나요? 예, 사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약간 좀 살짝 멘붕이 올라고 그랬는데 네네. 예, 느끼셨죠?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다행히 그걸 풀어나갈 수 있어서 좀 오늘은 좀 쉽지 않은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네네. 감사하고 우리 두 분 패널 덕분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저희 방송이 어떤 성격이어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네. 결국은 약간의 고통을 주는 방송이 아닌가. 듣는 사람도 고통을 느껴야 되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귀에 빨래집게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꽂고 들으셔야 어쩌면 그런 방송일 수도 있겠다. 그냥 뭐 고통이죠. 시간을 즐기고 그냥 채찍을 준비해드릴까요? 어떤가요? 부담 없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죠. 생각해 본다는 거는 네. 그 일종의 고통이니까. 그럼요. 네. 예,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도파민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네.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도파민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송. 아주 자기 합리화를 좋은데요? 자기 네. 합리화를 해봅니다. 저희가 괜히 길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도파민 조절을 위해 여러분들 조절과 균형을 위한 방송입니다. 예. 그런 방송입니다. 훌륭하죠. 네, 오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었다면 솜사탕 때문이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파미네이션에서 이야기하듯 중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뭔 말이야. 다시 할게요.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 중독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아니 뭔 말이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네. 그게 잘못됐다라는 방향보다는 잘못된 중독일 수 있으니 네,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살아가자. 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 중독이 되기 싫으시면 아까 얘기 들으셨죠? 열심히 뛰어놀면 됩니다. 이 방송 끝나자마자 농담받기 보시고 피었습니다 하러 나가십시오. 네, 고통을 그도저도 이렇게 고통을 찾기 힘드시다. 이 방송을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시면은 도파민이 아주 요거 들을 정도면 균형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으로 혹시 못하신 얘기는 없으시죠? 아니요. 제가 네네. 워커에서 자해놀이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네네. 요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워커 과정 그때 제 강의 네. 예, 2번 하는데 한 번에서 요걸 진짜 자세하게 풀을 테니까요. 누구든지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제가 좀 이 얘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워커 과정을 통해서 4월 11일이네요. 4월 이 11일이요. 사람들 왜 이래? 뭐 4월 3일 지금 녹화 중에 지금 4월 11일 스케줄을 말하면 이미 편집을 얼마나 빨리 하는 얘기예요. 겁니다. 역시 네. 이 고통 역시 제 고통입니다. 도파민이 뚝뚝 떨어지네요. 조절 확실하게 됐네. 확실해야 되네. 도파민 없어지겠네. 파키슨 오겠어 아주 그냥.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제발.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요. 수고하셨습니다.